사실 그 중구라는 곳이 중국 어디를 가든 남산이 보여요. 그리고 중구에서 중구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든 그 세운 대림상가를 다 이제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남산 도성 성곽에 대한 문화해설과 그리고 세운상가에 대한 문화해설을 14년 동안이나 해오셨다니 중구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오래 사셨다고. 중구에는 한 20여 년 살았습니다. 예, 살았고 서울에서는 한 55년 살았는데요. 전에는 이제 강동구에서 살았다가 이제 서울의 중심에서 한번 살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중구 쪽에 이사 와서 지금 20여 년 이제 살고 있습니다. 거의 서울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구로 이사를 하신 그런 어떤 중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문화유산을 갖다가 해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로구 중구의 문화유산이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또 중심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중구에 와서 20여 년간 살고 있으면서 또 중구에 관한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또 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꾸준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망의 직업일 수도 있고 인생 이모작 하면 막 그게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해설사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원래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66학번인데요. 이제 다른 대학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했어요. 더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어요. 가르쳐가지고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될 때 뭘 할까 망설였는데 문화유산 해설사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가지고 문화유산 해설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한 14년째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가 되려면 그 어떤 공부를 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문화 관광 해설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지자체가 이제 문화 관광 해설사를 모집하고 이제 체육관광부 이제 또 한국관광공사 등에서도 모집을 하는데 주로 지자체가 문화 관광 해설사를 모집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소정의 교육을 시킵니다. 대부분 뭐 12주, 16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시험을 보게 해서 시험을 보고 나면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보고 나서 거기에 걸맞게 이제 끝나고 나면 수료증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해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좀 거쳐 가지고 지금 14년. 그럼 지자체라고 하셨는데 지자체 단위가 이제 서울신가요? 중구? 서울시도 되고요. 중구청, 종로구청 각 구청마다 다들 뽑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뽑고 이제 문화 관광 해설사를 뽑아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요즘에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문화 관광 해설사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뭐 수당이라든지 근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고 지자체에 걸맞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되신 어떤 계기나 뭐 그런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요. 서울시 중구문화원이라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거쳐가지고 이제 해설사를 만들어서 이제 서울시 중구에 있는 여러 문화유산을 해설하게 됐습니다. 해설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옛날에는 서울 한양도성을 해설할 때 중구청은 남산만 해설하고요. 관장하고
종로구청은 인왕산, 북악산, 낙산을 관장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따로따로 하다가 그걸 볼 때 서울시에서 이거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인데 이렇게 따로 구청별로 이렇게 하니까 맥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거쳐가지고 이제 그 문화 이제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를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남산을 맡으면은 남산을 2년, 인왕산 맡은 사람은 인왕산 2년, 북악산 2년, 낙산 2년 이렇게 해서 2년 지나가면 돌립니다. 그러면 남산에 사람이 인왕산으로 갑니다. 인왕산을 또 2년 하고 북악산 2년, 낙산 2년 하고 8년을 돌렸어요. 돌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한 군데가 많이 갑자기 몰려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 해설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다른 곳에 있는 해설사들도 하게. 그래서 우리들한테 자유를 줬어요. 4군데 다 해설할 수 있으면 하고 자기가 남산만 하겠다면 남산만 하겠다라는데 저는 4군데 다 신청을 해가지고 4군데 어디든지 다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해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한양도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성곽이 18.627km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성곽이 우리 시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해설을 들으러 오고 해설사가 그 구간을 해설하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한 10여 년 했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서울 한양도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곧 등재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전국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한양도성을 찾아와서 각 구간마다 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 이렇게 따로따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설하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무료고 저희들은 수당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설하는데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우리 시민들이 오면 반응이 너무 좋고요. 진짜 이렇게 이런 곳이 있었는가 할 정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예. 그 보니까 그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27년이나 2028년에 그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외형적인 것만이 그 조건이 아니네요. 이 시민들이 얼마나 이 도성을 사랑하는가 그런 게 중요해요. 예, 한양도성에 있는 마을이 성곽 마을이 있어요. 성곽 마을이 있고 있는데 남산이나 낙산이나 이제 전부 다 인왕구간에 이제 성곽 마을이 있는데 성곽 마을들이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건축이나 이런 데 제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곽 마을이 우리 성곽하고 어떻게 서로가 유대를 맺어야 되는가 해서 낙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발이 되고요. 그래서 성곽 마을 주민들하고 또 서울에 있는 주민들 또 전국에 있는 주민들이 한양도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잘 되었다고 보고요. 18.627km 가운데에서 3분의 1이 훼손돼 있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핸디캡이고요. 핸디캡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다 한번 그대로 다 옛날같이 복원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일단 유네스코는 그걸 또 복원을 원치 않아요. 복원을 원치 않고 원치 않은 이유가 또 뭐냐면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자기 나라 성곽을 갖다 복원하는 사람들이 중국도를 수입해다가 복원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러지 말고
땅에다 표시를 해라. 성곽을 없는 데는 땅에 성곽이 이리 지나갔다 표시해라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거기 이제 표시가 돌로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요즘에는 글씨 쓰라 그랬어요. 네, 서울 한양도성이라고 글씨 쓴 데가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 앞에 가도 있고요. 동대문 흥인지문 옆에 가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성곽이 지나간 자리를 성을 안 쌓고 글씨를 써놨어요. 그렇게 해놔서 그걸 인정해줘. 그래서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등재는 거의 코앞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번 도전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점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어떤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그 물질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담겨 있는 성곽과 마을과의 어떤 삶의 유대 그리고 그 성곽 안과 밖에서 존재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세계 유산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곽,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럽도 성이 많지만은 우리 아시아에서 뭐 만리장성, 중국, 또 오사카, 일본, 오사카 성같이 이렇게 성들이 유명한 성들이 많지만은 그 나라의 수도를 에워싸고 있는 성곽은 우리 서울 한양도성이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서울 한양도성은 우리 한양을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를 에워싸고 있는 성곽이 620년간 보존되고 있어요. 이런 게 세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면은 여기를 찾아오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서울 한양도성 남산구간은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장충체육관 지나서 국립극장 지나고요. 남산 정상에 올라서 안중근의사 기념관 지나고 그다음에 숭례문까지 약 4시간 코스입니다. 그 코스가 남산 코스인데 그 기간이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장충체육관부터 출발하는 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국립극장 앞에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요. 제가 남산을 한 200번 해설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0번은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 걸어갔어요. 우리 시민들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버스 탄 건 한 100번 했고요. 근데 버스 타도 참 좋습니다. 우리 자가용 올라갈 수 없고요. 일반 버스 못 올라가고요. 전기 버스가 서울시 가는 셔틀 버스가 있어요. 네. 그거 타고 올라가서 남산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걸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나이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간다. 그냥 계단 없이 해달라 그래서 계단 없이 남산을 해설했습니다. 남산은 계단 없이 해설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계단 없이 성곽길 따라서 가면은 이제 계단을 꼭 걸어야 되지만 성곽길을 그것도 옆으로 가게 되면은 계단길 없이도 갈 수가 있고 나중에 성곽길 또 만나고 또 계단 없이도 만나고 그래서 숭례문까지 계단 없이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지금 올 수 있는 곳이 남산 구간입니다. 그 네 구간 중에서 그 남산 구간의 특징이랄까? 뭐 그런 거 혹시 이렇게 딱 짚어. 혹시 우리가 남산 그러면 애국가에 나와 있는 남산 위에 저소나무가 네. 있죠. 그거 남산 위에 저소나무 그 남산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남산만일까요? 임금님이 계신 궁궐 앞산을 남산이라 그랬어요.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계신 궁궐이 어디 있어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앞산을 남산. 남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입니다. 애국가에 나와 있는 남산은 그런 의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산의 의미가 있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남산의 의미를 제가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살고 계시는 중림동에 대해서도 중림동은 이제 중구청이 문화관광을 개발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일개 동사무소가 문화관광을 개발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상시적인 한 것은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이 이제 중구청에 계신 분들이 여기 동장으로 나오셨다가 직원 나왔다가 2년 있으면 다시 중구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구청에 특별히 이번에 오신 중구청 중림동장님이 역사에 대한 굉장히 관심 갖고 을지우람도 같이 개발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상시적으로 중림동을 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송기정 둘레길. 송기정 둘레길인데 1800m 정도 되고요. 한 50여 분 걸릴 정도인데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큰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고 이제 약현성당, 명동 성당보다 6년 전에 만들어진 성당인데요. 아주 오래된 성당으로. 명동성보다 더 오래된. 아주 제일 오래된 성당으로 제일 유명하고요. 약현성당.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대동여지들 누가 그렸냐 그러면요. 김정호가 그렸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선전도를 누가 그렸냐고 물어보면요. 몰라요. 수선전도는 선의 으뜸인 전도는 뭐냐 그러면 한양전도예요. 한양, 서울. 수선전도 누가 그랬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도 김정호예요. 김정의 호는 고산자. 그래서 중국문화원에서는요. 청계광장부터 다리가 22개 있어요. 마지막 다리가 고산자교. 가면 조선왕조 500년 얘기를 다 알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설사 하시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보람은 이제 제가 서울 한양도성 남산구간을 해설했는데요. 그날을 따라서 4시간 반에 끝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진지하게 너무 듣고 그래서 좀 오래 했어요. 6시간까지 했는데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숭례문에 도착했는데 자기들이 일주일 전에 중국의 만리장성 갔다 왔대요. 근데 서울의 한양도성에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라면서 아주 우수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그때 좀 보람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매월 52주간 매월 52번째 그리고 한 4년이 넘게 찾아오는 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고정된 거 말고 서울의 역사 탐방을 해설해주기 위해서 매월마다 모이는 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월마다 와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저와 같이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거가 참 보람이다 그러면서 아는 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뭐 한 가족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서너 시간 모여서 다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역사 공부하고 간다는 거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좀 보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해설사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4명만 모이면 되죠. 그런데 코로나19 때는요 4명 이하고 4명 이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지나면 4명 이상 4명 이상 그렇게 모이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이렇게 무료 해설이지만은 한두 명 데리고 다니지 않고 4명 돼야 해설을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4명 팀을 짜는데 4명은 가족도 괜찮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없이 4명만 되면 해설이 가능하다 알고 그래서 오시면은 서울시가 무료로 해설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저한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덕 해설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